안녕하세요. JD부장수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오를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금리 인상과 파월의 여유,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12%, S&P 500 지수는 0.02% 하락했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23% 오르며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오를 주식.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25bp 올려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5%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명서의 문구는 지난번과 크게 바뀌지 않았죠.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FOMC인 9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쪽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CPI 등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CPI 등 물가 지표가 하락한다면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앞으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2%대 물가가 떨어지기 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대로 하락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2025년까지는 2% 이상에서 물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물가가 2%대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동결에 이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에 빠지면 연준은 물가가 2%대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지방은행 위기로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까지 2%대 물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힘들다. 7월에 CPI는 3%대까지 떨어졌지만 이것은 2022년 9월이 9%대까지 올라갔던 기저효과 때문이죠. 그러니 앞으로 CPI가 2%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3%대를 다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2%대 도달하기 전에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으니 그때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파월의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를 5.5% 동결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연착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주가에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준이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는 굳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주식시장에 해줄 일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결을 지속하는 것이 연준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개별 기업의 특수성으로 올라야 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오를 주식.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오를까요? 우선 수요가 폭발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좋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주택시장입니다. 기준금리가 5.5%이니 시중금리는 거의 7%대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규 주택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이 모자라서 팔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면 집을 새로 살 때 7% 가까운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물이 없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의 주택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니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이 짓는 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현금으로 사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면 시중금리가 7%대까지 올라가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이렇게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해 오르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에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떨어져서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이 예상만큼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바드도 현재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테마의 주식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꿈을 보고 주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테마가 앞으로 10년 이상의 트렌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5.5%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인 미국의 소비와 고용 상황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고 소비재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비재 기업이 아닌 광고를 하는 기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구글과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은 약 6%대가 올랐고 메타도 장외에서 6%대가 올랐습니다. 메타 양호한 분기 실적의 시간 외에서 6% 급등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메타와 구글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광고의 수익 증가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앞다투어 광고를 더 늘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광고 기업인 메타와 구글의 광고가 늘었고 광고 수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실적 발표 전인 광고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애플의 내로남불 광고 규정에 칼 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21년 4월 애플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가 앱 운영 기업에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광고가 핵심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매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정책을 바꾼 이유는 페이스북에게 광고에 대한 수익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는 반대로 개인정보 동의 이슈 이후로 애플의 광고 수익은 3배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로 다른 기업은 묶어놓고 자신들은 개인 성향에 맞추면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구글 총 매출과 비슷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 매출 말고도 서비스 매출로만 말이죠. 그러니 애플도 구글, 메타와 같은 광고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에도 오를 기업은 수요 폭발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 그리고 광고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오를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